안녕하세요. 양손잡이 채널 가족 여러분, 그동안 별거 없으셨습니까? 지난번 이야기에서 제가 내보험 바로 알기, 보험가치 판정법에 대해서 일부 소개를 좀 드렸었는데요. 화면이 좀 작다, 잘 안 보인다, 그래서 좀 더 상세하게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다시 한번 상세하게 화면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제 얘기를 들어주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름하여 보험을 바라보는 시각, 새로운 시각, 보험가치 스코어링이라고 제가 네이밍을 했습니다. 오늘의 강의 목표는요, 이 보험가치 스코어링의 의미를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본다. 그리고 리플렛의 사용 방법을 이해한다. 사실 이 업계에서 사용되는 보험가치 스코어링이라는 리플렛이 현재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시리라 봅니다만은 제 화면만 보셔도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리플렛의 내용들을 일부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편으로 좀 나누어서 올릴 예정인데요. 첫 번째 편은 왜 보험가치 스코어링인가를 설명을 좀 드리는데, 우리 생명보험업에 종사하시는 FP님들이나 일반인들이 다 들으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로 좀 쉽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릴 예정이고요. 프레임 전략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보험가치 스코어링의 리플렛 소개도 좀 드리고, 그리고 어떤 보험이 좋은 보험인지에 대한 보는 눈을 키우시는 얘기도 조금 이제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요, 보험가치 스코어링 계산법, 본격적으로 내 보험의 가치 점수를 어떻게 매길 것인가, 총 보험료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내 보험료의 가치 점수에 대한 저축가치, 보장가치, 서비스 가치를 각각 나누어서 점수를 한번 계산해보고, 그리고 더 나가서 연습 문제 풀이까지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고자 합니다. 실제로는 생명보험업에 종사하시는 우리 FP님들을 대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만은, 관심이 있으신 일반인들도 상세하게 들으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왜 보험가치 스코어링인가, 그리고 프레임 전략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라고 그랬죠. 저 유리창 바깥으로 보이는 것은 이 창틀 안에 비춰지는 모습만 저는 보는 거죠. 뒤쪽에 있는 모습이나 옆쪽에 있는 모습이나 오른쪽에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창을 우리는 프레임이라고 그러고요. 프레임을 전략적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에이스 침대에 침대는 과학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침대는 과학이 아니지만 우리 회사는 침대를 개발할 때 대단히 과학적으로 개발했다라는 부분을 침대는 과학입니다 라는 표현 하나로 이 에이스 침대가 대단히 좋은 회사로 인식되고 큰 성장을 했던 계기가 있고요. 그 조미료 시장의 전체를 다 잡고 있을 때 이 다시다가 새로 등장해서 고향의 맛 다시다라는 그 슬로건 하나로 프레임 전체를 확 바꿔버렸던 그러한 효과적인 마케팅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업계에는요, 손해보험업계에서 전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프레임 전략들이 있습니다. 딱 이거죠. 저렴한 보험료로 다양한 보장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렴한 보험료로 다양한 보장을 해드립니다 라는 프레임을 짜버리면 다른 게 안 보이죠. 이게 전통적인 손해보험사의 프레임 전략입니다. 사실은 실제로 보면 이 갱신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부분도 중요하고요. 총납입 보험료가 얼마냐, 그리고 저축이 되느냐, 보장은 얼마나 되느냐, 중대한 질병에 대한 보장은 과연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뭐 핵심에 대한 보장이나 서비스에 대한 부분, 그리고 보장의 크기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보험을 바라보는 프레임들이 있는데, 이것을 사실은 저렴한 보험료와 보장이라는, 다양한 보장이라는 요거라는 단어 두 가지로 이렇게 프레임 속에 가둬버리면 고객들은 오로지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단히 적절하게 잘 평된 프레임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 프레임으로만 보면 제대로 된 보험을 판정할 수 없는 그러한 부작용도 발생했다라고 봅니다. 이를테면 요즘에 방송에 보니까 보장은 업하고요, 보험료는 다운한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적립보험료는요, 내지 않아도 될 돈이고요. 돌려받지도 못하는 돈을 매달 보험사에 내고 있습니다. 뭐 케이블 TV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비갱신형을 얘기를 합니다. 뭐 보험료를 납입하는 방식은 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갱신형과 비갱신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비갱신형을 처음부터 수십 배 비싼 보험료를 내게 하고 한 푼도 올라가지 않는다고 광고하는 보험회사 설계사들이 있다. 정말 대단한 프레임인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수십 배 비싼 보험료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한 푼도 올라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네요. 좀 가끔씩 새로운 걸 참 느낍니다만은. 변액보험은 금융감독원의 민원율 1위다. 그리고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 CI보험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질병에 걸리면 다 보장받을 것처럼 하더니 영구적인 장애가 남지 않으면 보장을 안 해준답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해요. 실제로 이 내용들이 맞을까요? 이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시간이 참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은 차곡차곡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이 업계의 프레임 전략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가는 것이 맞는가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보험가치 스코어링의 프레임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손해보험사에서 주장하는 저렴한 보험료 그리고 다양한 보장이라는 정해져 있는 딱 두 가지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과연 종신보험과 CI보험은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추계약의 보장이 부여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핵심 보장이란 도대체 무엇이고 도대체 무엇을 보장받아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 보험이 단순하게 소멸되는 상품인가 아니면 저축의 가치를 가지는가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고요. 실제로 보면 저렴한 보험료와 다양한 보장이라는 가치 이외에 보장의 금액이라든가 보장의 기간, 과연 얼마나 보장받는가, 그리고 보장의 크기가 얼마나 적절한가, 그리고 몇 년 동안 내는 것인가, 그리고 이 상품은 갱신이 되는 것인가 혹은 비갱신형인가, 그리고 저축의 효과는 있는가,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가치 있는 서비스가 있는가 라는 부분들도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난번 이제 2차 때 말씀드렸던 납입 기간에 대한 부분들, 갱신과 비갱신에 대한 얘기 잠시 드리고 갈게요. 자, 여러분은 갱신이 도대체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갱신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제가 이걸 몇 분에게 여쭤보니까요. 보험업에 종사하시지 않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갱신은 보험료가 오른다는 뜻이다. 맞습니다. 예. 오릅니다. 근데 얼마나 오를까요? 많이 오른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많이 오를까요? 자,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언제까지 오르고 언제까지 납입하셔야 될까요? 자, 갱신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파악됩니다만은 보장받는 기간 동안에 보험료를 계속 낸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100세까지 보장받는다라고 하면 100세까지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계속해서 내야 된다는 뜻이고요. 계속해서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뜻입니다. 왜 보험료가 인상이 될까요? 특히 질병에 대한 부분은 질병의 확률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높아지죠. 암 발생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의미 때문에 갱신은 보통 3년 단위 혹은 5년 단위로 갱신되는데 내가 60세 질병이 발병할 확률보다는 70세, 80세에 발병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죠. 2배, 3배 이상 올라간다면 보험료도 당연히 2배 이상, 3배 이상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냐에 대한 부분들은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배제하더라도 납입 기간이 만약에 내가 100세까지 보장받는다라고 하면 100세까지 보험료를 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보험가치 스코어링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보험이 좋은 보험인지 어떤 보험이 조금 덜 좋은 보험인지를 저울에 한번 달아보자라는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울 왼쪽에는요. 총납입 보험료가 들어가고요. 오른쪽에는 저축의 가치
그리고 보장의 가치, 그리고 서비스의 가치를 각각 한번 계산해서 내가 납입하는 보험료에 대비해서 어떠한 가치를 가지는가. 실제로 이 부분이 무거워지면 이 상품은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왼쪽에 있는 총납입 보험료는요, 한 달치 보험료가 아니에요. 보험료 대비해서 보장과 저축과 서비스를 보장해보자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비교하실 때 반드시 총납입 보험료를 가지고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납입 보험료는요, 내가 이 보험을 가입해서 이 보험이 끝나는 순간까지 얼마의 보험료를 납입하는가, 즉 총액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비갱신 보험은 월 보험료 곱하기 납입 기간을 계산해 주면 되겠죠. 예를 들면 내가 20년 납이다 그러면 월 보험료 곱하기 240회를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갱신 보험인 경우에는 월 보험료 곱하기 전기 납입니다. 전기 납이 어떤 말인지도 잘 모르시는 분이 간혹 계십니다. 전기 납은 보장받는 전 기간 동안 납입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20살인데 지금 보험을 가입했어요. 그리고 100살까지 보장을 받아요. 그러면 80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의 구성 상품들을 총납입 보험료로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달치 보험료가 아니고 총납입 보험료를 합산해서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20세 기준으로 한번 예시를 해보면요. A 상품은 비갱신형 보험이고요. 10만 원짜리인데 20년 납이에요. 그러면 총 240회를 납입하게 되니까요. 2,400만 원의 납입 보험료가 왼쪽에 총 납입 보험료로 계산이 되겠죠. B 상품은 갱신형 보험입니다. 그래서 올납 보험료를 10만 원 정도로 예상했는데요. 100세 만기라고 해요. 동일하게 20살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10만 원을 매월 80년 동안 내야 되겠죠. 그러면 총납입 보험료는 약 9,600만 원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예시는 단순하게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고요. 주계약과 특약에 따라서 성격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념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제가 간단한 예를 보여드렸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총납입 보험료로 계산했는데 A 상품은 비갱신형이기 때문에 약 2,40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고 저축가치나 보장가치를 계산해 보지는 않았지만 오른쪽으로 이제 기울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자, 그리고 B 상품은 9,60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고요. 어떤 저축가치와 보장가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80년 동안 보험료 납입을 한다는 부분. 자, 갱신형이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보험료는 인상분이 10원도 반영되지 않고 80년 동안 10만 원을 계속 냈을 경우에 9,600만 원이라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어떤 상품이 과연 고객이 유리할까요? 물론 오른쪽에 금액을 계산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다라고 결론 내리기는 그렇지만 비슷한 가치를 가진다면 총 납입 보험료가 적은 상품이 고객에게 유리한 상품이겠죠. 자, 두 번째 저축 가치입니다. 자, 왼쪽 편에 총 납입 보험료를 계산했으면요. 이제 저축 가치를 한번 계산해 볼 건데요. 저축 가치는 내 보험료 중에서 얼마가 저축되고 있나라는 부분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축은 만기 시에 내가 돌려받거나 중도 인출 기능을 통해서 내가 생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거나 이런 정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 보험료에서 얼마가 저축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 대부분의 생명보험사에서 종신보험이나 CI보험의 주계약의 평균 70%가 저축보험료로 납입이 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20만 원의 보험료를 주계약으로 납입을 하게 되면 14만 원 정도는 적립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손해보험사에는 보험료 구성이 이렇습니다. 기본보험료와 이게 손해보험사에서 말하는 주보험입니다. 그리고 특약보험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두 가지는 적립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포멸형이에요. 그리고 적립보험료가 상품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손해보험은 기본보험료, 특약보험료, 적립보험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적립보험료만 적립이 되고 나머지 기본보험료와 특약보험료는 적립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것은 생명보험의
적립체계와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손해보험사에는 적립보험료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으면 적립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축가치를 제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A 상품은 2,40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을 했어요. 그리고 주계약의 70%가 저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400만 원 납입하게 되고 1,680만 원은 일단 저축의 가치를 가지죠. 그런데 B 상품은 9,60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할 것입니다만은 별도로 적립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면 저축의 가치는 제로가 됩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보장의 가치를 한 번 더 합산해서 계산해 본다. A 상품에 비갱신형의 납입보험료 2,400만 원을 납입했는데 주계약의 70%가 즉 1,680만 원이 저축이 되고 플러스 보장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 상품은 어떤 상품일까? 물론 보장의 가치에 대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산해 보겠습니다만은 B 상품은 9,60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별도의 적립보험료를 내지 않는다면 저축 가치는 제로. 그리고 보장 가치는 아직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무게 중심이 왼쪽으로 이제 확 쏠리는 게 보이시죠? 지금까지 간단하게 보험가치 스코어링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의 새로운 프레임 전략은 이렇습니다. 싸고 좋은 보험은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싸고 좋은 보험은 없다. 저울에 달아보자. 내가 내는 총납입 보험료 대비해서 저축과 보장의 서비스를 계산해보자. 이런 새로운 프레임을 한번 제시하고 싶습니다. 싸고 좋은 보험은 없기 때문에 저울에 정확하게 한번 달아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장 금액이나 갱신이나 총납입 보험료나 저축의 가치나 보장의 가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쫙 살펴보자라는 것이죠. 과연 어떤 상품이 정말 좋은 보험인지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바로 이어서 이제 보험가치 스코어링의 리플렛에 대한 안내장에 대한 간단한 활용법 정도 얘기를 이어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보험 가치를 판정하는, 스코어링하는, 다시 말하면 내 보험의 점수를 한번 매겨보는 가치 판정할 수 있는 리플렛입니다. 리플렛의 표지에 보면 총납입 보험료에 대한 부분들이 계산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저축가치, 서비스가치, 보장가치를 한번 알아보기 위한 자료다라는 이제 설명이 있고요. 이런 리플렛이 실제로는 근무하신 FP님들이 이 리플렛을 가지고 고객들에게 이제 보여주시면서 상담하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처음에는 이 자료와 부가적으로 나와 있는 이 엑셀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보험 가입 내용들을 입력을 하게 되면 숫자로 이제 점수를 보여주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고객들하고 상담을 하시고 스코어링을 한번 해보시다가 두 번째 단계에 가시게 되면 그런 양식지가 별도로 있어요. 총납입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을 한다. 그리고 저축의 가치는 어떻게 계산을 하고 서비스의 가치, 보장의 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에 대한 공식이 포함되어 있는 한 장짜리 양식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또 익숙해지시게 되면 백지에다가 하얀 종이에다가 저울을 하나 그리고 고객에게 총납입 보험료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보장의 가치, 저축의 가치, 서비스의 가치를 이 백지 한 장에다가 계산을 해서 설명을 해주면 우리 고객님들이 훨씬 더 잘 알아들으시겠죠. 그런 단계로까지 우리는 좀 발전을 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을 오늘 천천히 들어보시고 요건 이렇게 하는구나, 계산은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충분히 익히시고 각 단계별로 가시게 되면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을 합니다. 자, 다시 리플렛으로 돌아가면요. 리플렛의 맨 앞장에는 이런 글귀가 있어요. 내 보험에는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사람마다 삶의 가치, 위험에 대한 인식은 다르지만 위험이 주는 고통을 객관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 대비해서
준비한 보험의 가치를 평가해 보는 것은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기술이 되어 있고요. 보험가치 스코어링은 이런 분들은 서비스를 꼭 받으시기를 추천합니다. 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가입한 보험에 총 얼마를 납입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 아까 말씀드렸던 총납입 보험료입니다. 그리고 내가 매월 불입하는 보험료에서 얼마나 저축 혹은 소멸되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 그리고 보험료 대비해서 내 보험의 보장의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는지 알고 싶으신 분. 그리고 내 가족력에 맞는 보장이 설계되었는지 궁금하신 분. 여기서 말하는 가족력이라는 것은 우리 할아버지, 부모님이 암에 걸리셨다라든가, 뇌혈관 질환에 걸리셨다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발병률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나에게 적절한 보장이 준비가 되었는지를 알고 싶으신 분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5번 중요하네요. 내가 가입한 보험 혹은 가입할 보험에 확신이 없으신 분, 내 보험 서비스를 특별히 한번 비교해 보고 싶으신 분은 이 보험가치 스코어링 서비스를 꼭 한번 받으시기를 추천합니다. 여기 전단지 내용에 보니까요. 총납입 보험료는 무엇이다, 저축가치가 무엇이다, 보장가치는 무엇이고 서비스 가치는 무엇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총납입 보험료 부분입니다. 보험은 투자입니다. 당연히 투자 대비 최대 효과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보험료는 납입 기간과 갱신이냐 비갱신이냐, 그리고 납입 면제 기능이 있느냐, 납입 유예가 되느냐 등등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항상 총 보험료 대비 여러 가치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자, 저축 가치는요. 보험료는 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와 저축을 위한 저축보험료로 구성이 되지만 구분 없이 한꺼번에 납입을 합니다. 저축보험료는 계약할 때, 중도 인출할 때, 그리고 연금 전환할 때, 혹은 만기가 되었을 때 등 다양하게 고객님을 지켜주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보장 부분은요, 보장가치 부분은 보장은 위험보험료, 발병률, 필요자금, 가족력, 그리고 주계약의 보장기간, 갱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핵심 보장 중심으로 보장 순서가 잘 정해져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서비스 가치 부분은요, 이용 가능성이 높은 회사가 약속하는 서비스 가치는 보장급부 이상입니다. 이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확인하시면 보험 가치는 더욱 빛납니다. 예를 들면 저희 회사에서 제공하는 헬스케어 서비스라든가 이런 서비스들은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금전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봐서 내가 총납입하는 보험료에 대비했을 때 서비스는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거기다가 저축은 얼마가 되며 보장의 가치는 얼마가 되는가 라는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시면 본인이 가지고 계신 보험에 대한 신뢰를 훨씬 더 많이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보험가치 스코어링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전단지 안에 보면 좋은 보험의 조건이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이 얘기를 조금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좋은 보험의 조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전통적으로 보험회사에서는 과거부터 이제 좋은 보험의 조건이라고 해서 이런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장의 기간입니다. 얼마나 긴 기간 동안 보장을 받느냐. 그리고 보장의 범위입니다. 어떤 부분까지 보장을 해주냐. 그리고 보장의 크기입니다. 이 보장의 크기는 얼마나 크게 보장을 해주냐라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리고 우선순위입니다. 이 네 가지를 각각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보장의 기간은 무조건 길면 좋을까요? 그렇다고 짧게 가입했다가 보장기간이 끝난 다음에 내가 사고가 발생하면 어떨까요? 좋은 보험의 조건은요. 보장의 기간은 그분이 필요로 하는 만큼 보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보장의 기간은 무조건 길면 사실은 좋죠. 100세까지 보장받으면 좋고요. 뭐 죽을 때까지 보장받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보장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암보험을 가입하는데 지금부터 20년 동안 보장받는다라고 하면 뭐 보장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 3만 원에서 5만 원, 10만 원까지 계산이 됩니다만은 내가 80세까지 혹은 죽을 때까지 보장을 받겠다라고 한다면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까지 보장의 기간에 따라서 보험료가 비싸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당연한 얘기겠죠. 50세에 발병하는 확률과 60세, 70세 발병하는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뭐 암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보험의 조건의 첫 번째는 기간입니다. 어느 정도로 필요한 기간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가. 두 번째는 보장의 범위입니다. 내가 어디까지 보장을 받을 것인가. 예를 들면 암만 보장받을 것인가 아니면 암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것까지 보장을 받을 것인가. 사실은 보장의 범위는 넓으면 넓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그 범위는 만약에 그러한 병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가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는 크기와 같이 봐야 되겠죠. 범위는 넓으면 좋습니다만은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부분까지의 범위를 보장받는 게 중요하고요. 보장의 크기에는 같이 맞물리는 얘기입니다만은 내가 암에 걸렸는데 내가 예를 들면 연봉이 1억인데 내가 암에 걸려서 앞으로 일을 할 수가 없게 됐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우리 아이가 독립을 하고 졸업을 할 때까지는 학비 정도는 혹은 내가 가진 대출 정도는 상환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특히 내가 만약에 사망했다라고 그러면 그 정도의 크기는 돼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일부의 보험들은 보면 보장이 되게 많은 것처럼 뭐 특약이 수십 개가 붙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뭐 사망했을 경우에 뭐 1,000만 원, 뭐 암 걸렸을 때 2,0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봤을 때 금액이 아주 적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암보험 같은 경우에 1,000만 원을 보장받는데 3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1억을 보장받으려면 보험료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30만 원짜리가 되죠. 보장은 크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금액이 비례해서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끔씩 간과하게 되는 보장의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지금 내가 당장 보장받아야 될 것을 먼저 보장받아야 된다는 의미도 되겠습니다만은 실제로 가정에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자녀가 있다면 누구부터 보장받아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 집안에 수입을 발생시키는 사람, 즉 다시 말하면 돈 벌어 오시는 분이 먼저 보험을 가입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입을 가지고 가족을 부양하시는, 다시 말하면 가장이 질병에 걸리시거나 사망하셨을 경우에 치료비도 들겠지만 그분의 수입까지 없어지시기 때문에 여러 가족이 있다면 제대로 보장을 먼저 받으셔야 될 분은 그 가정의 가장이 된다라는 얘기겠죠. 요거는 이제 전통적인 의미에서 어떤 보험이 좋은 보험인가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요. 이 리플렛에 내용들이 별도로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보험은 과연 어떤 보험인가라는 부분인데요. 이걸 확대해서 제가 보니까요. 요거 한번 간단하게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보험은 주계약과 특약, 여기 체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암 진단비를 5천만 원을 보장받는다면 그 보장 금액이 어느 곳에 있는 것이 가치가 높을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계약에 이 내용이 있는 게 좋을까요? 특약에 있는 게 좋을까요? 자, 정답은 주계약입니다. 왜냐하면 주계약은, 특히 생명보험 상품은 주계약은 적립이 되죠. 그렇지만 특약은 소멸됩니다. 물론 보험료의 차이는 일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차이가 없다면 무조건 주계약에 이 보장이 붙어 있는 게 고객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자, 두 번째, 갱신형이 유리할까요? 비갱신형이 좋을까요? 예. 당연히 비갱신형이 좋다라고 봅니다. 갱신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보장기간이 납입기간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100세까지 보장을 받는데 갱신되어서 보험료를 계속 내야 된다. 그러니까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내용은 배제하더라도 100세까지 보험료를 낼 수 있을까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수입이 있는 동안에 보험료 납입을 끝내는 비갱신형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자, 갱신 주기입니다. 15년 단위로 갱신되는 게 좋을까? 3년 단위로 갱신되는 게 좋을까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실제로 갱신 주기는 길면 길수록 고객에게 유리합니다. 하나 더 볼까요? 유니버셜 기능이 있는 것이 좋을까? 없는 것이 좋을까?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유니버셜 보험이 무엇인지 잘 모르십니다. 유니버셜 기능은 내가 정말 힘이 들 때 보험료를 잠시 중단하거나 여유가 있을 때 보험료를 추가 납입해서 적립금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필요한 자금을 중도에 인출해서 사용한다거나 이런 기능들을 유니버셜 기능이라고 얘기하는데 같은 보험료라면 유니버셜 기능이 있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추가 보장을 만약에 받는다라고 하면 2대 질병을 보장받을 것이냐 수술 보장을 보장받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같은 값이라면 무엇을 받겠느냐라는 내용입니다. 2대 질병은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저는 무조건 2대 질병 보장을 추가로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수술 보장은 보장의 범위가 넓긴 하지만 보장 금액이 적어요. 적으면 10만 원부터 많으면 500만 원까지 이 정도의 이제 보장을 받는 특약들이긴 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2대 질병. 내가 만약에 심근경색이 왔다거나 뇌졸중이 왔다면 더 이상 일하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럼 내 가정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00만 원의 수술비는 없어도 되지만 내가 정말 큰 병이 걸렸을 때 억 단위 내지는 몇 천만 원의 비용은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보장을 받는다면 중대한 질병에 보장을 받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저축의 효과는 어떤가요? 저축의 효과가 높은 게 좋나요? 낮은 게 좋나요? 이거는 여쭤보지 않아도 대부분 다 맞추시겠습니다만은 저축의 효과는 당연히 높은 게 좋습니다. 내가 내는 보험료에 적립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적립금 뒤에 찾을 돈도 많겠죠. 자, 서비스의 가치는 높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을까요? 이왕이면 같은 값이면 당연히 서비스를 높이 받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서 7가지 문제를 간단하게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만은 시청자분들도 이 내용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내가 가입한 상품이 어떤 것인지 한번 판단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단지 앞쪽 부분을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알고 계신 대로 보장이 되어 있던가요? 프레임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요.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 보험료가 싼 게 좋고요. 보장이 많은 게 좋아요. 싸고 좋은 보험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실제로 가치를 따져보니까 보험료가 낮은, 한 달치 보험료가 낮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납입기간 전체를 살피다 보면 총 납입 보험료가 낮은 상품이 좋은 상품이고요. 두 번째는 저축 효과가 있어야지 좋은 상품이고요. 그리고 핵심 보장.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수술에 대한 보장을 받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뇌졸중이냐 심근경색에 대한 보장을 받는 게 중요하냐? 중요한 부분에 핵심 보장에 집중되어 있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왕이면 서비스가 좀 더 있으면 좋겠고 기타 혜택도 좀 더 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보험이라는 것은 이게 단순 가치로만 볼 게 아니라 종합적인 가치를 판정하시라는 내용이고요. 그것이 이제 보험가치 스코어링이고 이 보험가치 스코어링은 다시 말씀드리면 총 내가 내게 되는 보험료 대비했을 때 어떤 보장을 받고 얼마만큼이 저축이 되고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서 그것을 저울에 한번 달아보는 그렇게 해서 내 보험을 제대로 보고 확신을 가지고 혹시나 수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FP님들에게 상담을 좀 받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싸고 좋은 보험은 없다. 반드시 저울에 한번 올려놓고 제대로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자 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내 보험의 가치 점수를 한번
통합적으로 계산해보는 내용들까지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